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악 플레이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눌러도 눈에 띄는 변화는 없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면 모양이 정지 버튼 모양으로 바뀌면서 연주 중 변수가 1로 바뀝니다. 그리고 노래가 재생되네요. 노래 번호 변수에 1이 있는 것으로 봐서 1번 노래인가 봅니다. 정지 버튼을 누르면 노래가 멈추면서 연주 중 변수가 다시 0으로 바뀝니다. 다음 노래 버튼을 눌러봅시다. 멈춤 상태에서는 노래 번호만 하나씩 올라가고 3까지 올라가면 더 눌러도 마지막 곡이라는 말을 하며 더 이상 번호가 커지지 않습니다. 재생을 누르면 아까와는 다른 3번 곡이 나오는군요. 멈춤을 누르고 이전 노래 버튼을 눌러보니 노래 번호가 하나씩 줄어듭니다. 1이 되니 첫 곡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며 번호가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재생을 누르니 아까 들었던 1번 곡이 나오는군요. 자, 그럼 재생되는 중에 다음 노래 버튼을 누르면 노래 번호가 2번으로 바뀌면서 2번 노래가 나옵니다. 같은 방식으로 재생 중에도 노래를 바꿔가며 1, 2, 3번 곡을 들을 수 있네요. 자, 만들기 창으로 넘어왔습니다. 우선 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신호와 변수부터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사용하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우선 연주 중인지 멈춤인지를 알려주는 연주 중 변수가 있었습니다. 속성에 들어가서 변수에서 변수 추가를 하여 연주 중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아까 봤다시피 0이었으면 멈춘 상태, 1이면 노래가 나오는 상태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변수는 노래 번호입니다. 역시 속성에서 노래 번호 변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노래 번호에 따라 나오는 노래가 달랐죠? 번호별로 서로 다른 소리를 연결시켜주면 이 변수를 사용해서 소리를 변화시킬 수 있겠죠. 다음으로 신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 노래를 틀어라, 뒷 노래를 틀어라, 멈춰라 등등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짜 여기서 필요한 신호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노래 변경이라는 신호인데요. 앞서 만든 두 변수를 잘 이용하면 이 노래 변경 신호 하나만으로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레이어 버튼을 구현해 봅시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먼저 노래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우리가 정했던 연주 중 변수가 0에서 1이 됩니다. 세 번째로 플레이어 버튼의 모양이 정사각형의 정지 버튼 모양으로 바뀝니다. 자, 플레이어 버튼은 딱 두 가지 경로로 작동합니다. 연주 중 변수가 0이거나 1이거나 이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로를 간단하게 코딩해 주기 위해서는 흐름 카테고리의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을 이용해 주면 좋습니다.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연주 중이 아닌 상태라면 연주를 시작하게 만들어야겠죠. 즉, 만일 연주 중이 0이라면 1로 바꾸어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판단 카테고리의 10은 10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 자료 카테고리에서 값을 가져온 이후 노래 번호가 아니라 연주 중을 넣어주고 숫자를 0으로 바꿔줍니다. 만일 연주 중이 0이라면, 만일 연주 중이 아니라면 이란 의미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플레이를 눌렀을 때는 1로 바뀌어야겠죠. 1로 바꾸기 위해서 이걸 가져옵니다. 그리고 노래 번호가 아닌 연주 중을 가져오고 연주 중을 1로 정하기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연주 중을 1로 정한 이후에 버튼이 모양이 바뀌어야겠죠.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김새에서 모양으로 바꾸기를 가져옵니다. 정지 모양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소리 카테고리에서 소리 재생하기 블록을 연결해 줍니다.
아무데나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동시에 실행되니까요. 어떤 소리를 재생할지는 우리가 아까 정한 노래 번호 변수에 달려 있었죠. 그러니 다시 자료 카테고리에서 노래 번호 값을 가져와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만약 연주 중이 0일 때, 즉 정지 상태일 때 해줄 일들을 모두 만들게 됩니다. 연주 중이 0이라면 멈춰 있다면 연주 중을 1로 바꾸고 노래 번호에 맞는 소리를 재생해주고 플레이어 버튼을 정지 모양으로 바꿔줄 겁니다.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미 연주 중인 상황이고 연주 중 변수가 1일 때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아까와는 반대인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연주 중이 다시 0으로 바뀌고 소리가 멈추고 버튼 모양이 정지해서 플레이로 바뀌죠. 그러니 이 세 가지를 반대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복사를 해주고요. 모두 반대로 설정하겠습니다. 0, 1이 아닌 0으로 바꾸고 재생이 아니라 모든 소리를 멈춰줘야겠죠. 그리고 모양도 정지가 아닌 다시 재생 모양으로 바꾸어 주도록 설정을 합니다. 이제 노래를 넘길 버튼들을 만들어 봅시다. 이전 노래 재생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노래 번호에서 1을 빼게 됩니다. 그리고 노래가 바뀌죠. 또한 특정 조건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미 노래 번호가 1까지 왔으면 버튼을 더 눌러도 그대로 1이 유지되면서 첫 곡입니다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만일 뭐뭐라면 아니면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에서 만일이라는 말은 특정 조건이 만족됐다는 의미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브젝트에서 특정 조건에서 일어나는 일은 노래 번호가 1이면 첫 곡입니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노래 번호가 1이라면을 해줘야겠죠. 만일 노래 번호가 1이라면 이런 말을 했었죠. 자, 이제 이 노래 번호가 1이 아닌 나머지 경우들을 만들어 봅시다. 자료 카테고리로 가서 뭐뭐에 뭐만큼 더하기를 가져옵니다. 만약에 1이 아니면 2라면 이전 노래니까 1을 빼서 다시 1이 돼야겠죠. 1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뀐 노래 번호 값에 맞는 노래 소리를 재생해야겠죠. 그러나 재생은 우리 재생 버튼에게 그냥 시키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 카테고리로 가서 노래 변경 신호를 보내버리면 되겠죠. 우리가 노래 변경 신호를 보내면 재생 버튼이 그 신호를 받아 노래를 변경해서 트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다음 노래 재생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전 노래 재생과 반대로 하면 되므로 코드 전체를 복사해서 붙여 넣을 겁니다. 아까와는 반대로 하면 되겠죠. 노래 번호 값을 1에서 3으로 바꾸겠습니다. 만일 노래 번호가 3이라면 마지막 곡이라면 마지막 곡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역시 아까와는 반대로 노래 번호에 1만큼 더하기를 써줍니다. 그럼 노래 번호가 1씩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노래 변경 신호는 그대로 둡니다. 이제 노래 변경에 관련된 두 버튼을 모두 완성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재생 버튼으로 돌아와서 노래를 틀어주는 역할을 시켜야겠죠. 아까 설정한 노래 변경 신호를 받아 노래를 변경해 줘야겠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선 정지 상태인 경우입니다. 즉 연주 중 값이 0인 경우 그냥 노래 번호만 1씩 변하게 됐습니다. 노래 번호를 바꿔주는 것은 아까 이전 노래 재생, 다음 노래 재생 버튼에서 다 코딩해 줬으니 현재 뭐를 추가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미 연주 중인 경우입니다. 즉 연주 중 값이 1인 경우 지금 나오고 있던 노래를 멈추고
바뀐 노래 번호에 맞는 새 노래를 재생해 줘야 됩니다. 이 과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버튼과 다음 버튼이 노래 변경 신호를 줬을 때 이 친구는 노래 변경 신호를 받아야겠죠. 노래 변경 신호를 받았을 때 만일 연주 중이 1이라면 우선 모든 노래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노래, 바뀐 노래 번호에 맞는 노래를 틀어줘야 되므로 소리 재생하기를 가져와 주고 위에서와 같이 새로운 노래 번호 값의 소리를 재생하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노래는 여기 있는 소리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3가지가 있어서 노래 번호가 3가지밖에 없는데요. 여러 가지 소리들을 더 많이 추가해 주시면 얼마든지 훨씬 풍성한 음악 플레이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어려웠지만 음악 플레이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신호와 변수의 개념을 잘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잘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